명제 할 건데 일단 우리 처음에 집합 배울 때도 집합이 뭔지부터 시작을 했죠. 똑같아. 명제가 뭔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명제는 어떤 문장이나 식인데 그거의 참이나 거짓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을 명제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0은 자연수이다. 이런 거. 명제 맞아? 맞죠?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확실히 거짓이잖아. 요런 애들을 명제라고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하지? 뭐가 있을까? 숫자밖에 생각이 안 나네. 좀 딴 거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장예영은 여자다. 이런 거. 명제가 맞아? 맞죠? 참이잖아. 요런 애들을 명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X는 자연수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는 거죠. 요런 애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조건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이나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을 명제라고 하고요. 참이랑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애들. 근데 얘는 X에 내가 1, 2, 3, 4 이런 애들을 넣으면 참이 되죠. 근데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런 애들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거짓이 되잖아. 어떤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조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정의는 이런 거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정해진 거. 왜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 라고 안 하잖아. 우리끼리 약속한 거죠. 그런 거를 정의라고 하고요. 정리는 뭐냐면 그 명제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이미 참인 것이 증명이 된 거야. 그런 애들 중에 좀 기본이 되는 애들,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을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 너네 정리 아는 거 하나 있잖아. 뭐 있어? 피타고라스의 정리 있죠? 그런 거. 우리 뭐 증명할 때마다 맨날 피타고라스 쓰잖아. 그치? 이런 애들을 정리라고 하는 거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그런 차이가 있다. 뭐 그렇게만 알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명제는 참이나 거짓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건도 바로 나와 있죠. 그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뀌는 거. 그런 애들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조건은 보통 소문자 P, Q, R 이런 애들로 많이 쓰거든. 그럼 이 조건 P를 이렇게 해볼게요. X 더하기 1은 4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얘는 X의 값에 3이 들어가면 참이 되지. 근데 3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죠. 이렇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게 하는 X값이 3이지. 얘를 집합으로 묶어버릴 거야. 우리 집합은 항상 중괄호로 쓰니까. 요렇게 묶은 이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 진리집합이라고 해.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이 X, 해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조건을 P라고 했잖아. 소문자 P라고 했으면은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 P로 많이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어떤 명제가 있으면 얘 진리집합을 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어 조건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럼 얘를 참으로 만드는 X값은 뭐야? 얼마 루트 5죠? 이렇게 우리 집합으로 묶어준 게 그냥 요 Q의 진리집합이다.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하는 게 나와 있는데 부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거야. P를 내가 부정할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1은 원래 4이다 였는데 얘를 부정한다는 건 X 더하기 1은 4가 아니다.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정의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P 앞에다가 물결을 이렇게 쳐줄 겁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줄 거야. 그래서 not P다 라고 하면은 P를 부정한 거야. 그럼 내가 얘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은 5가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떤 조건이 이렇게 있어. 얘 조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대.
얘를 부정할 거야. 그럼 얘를 부정해버리면 x는 1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치? 만약에 얘한테 등호가 이렇게 없었어. x는 1보다 크다 했어. 그럼 얘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조금 이런 거 뭐 는이었을 때 아니다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건 너무 쉽죠. 그래서 근데 조금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뒤에서 모든과 어떤의 차이를 좀 볼 거야.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찬가지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 이 앞에서 집합에서 합집합을 배웠지.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입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아니야 이렇게 할게.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야.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얘네가 이제 부정관계야. 조금 이거 외워두는 게 좋은데 또는하고 합집합의 의미는 같아 얘들아. 어떤 조건 P와 어떤 조건 Q를 그리고 P 그리고 Q라고 쓰면 얘네들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는 합집합이네. 미안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두 조건에 대해서 P 또는 Q라고 쓰면 얘네들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는 합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이것 또는 이거니까 합집합 이렇게.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요건 조금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당연히 P의 부정이야. 나 P. 얘의 진리집합을 써볼게. 얘의 진리집합 예를 들어 전체가 그냥 뭐 1부터 5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not P의 부정은 얘라고 했죠. 그치? 그럼 이때 얘의 진리집합은 뭐가 될 거냐면 1, 2, 4, 5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얘가 뭐야? 이 P의 여집합 아니니? 3이 아닌 모든 애들. 그래서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야. 됐죠? 그래서 P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얘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여집합 개념으로 접근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제가 참이면 명제 P가 참이면 그 명제를 부정한 건 당연히 거짓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뭐가 있냐? X는 0은 정수이다.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근데 내가 얘를 부정했어. 이 명제를 부정하면 0은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명제를 부정했을 때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 될 거고 그 명제가 거짓이었을 때 부정은 참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의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라고 했을 때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요렇게 써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나와 있죠. P 또는 Q의 진리집합.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랑 대문자 Q의 또는이니까 합집합으로 갈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으로 간다. 이렇게. 그 다음 얘들아 부정은 모두 다 부정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P 또는 Q를 부정하라고 하면 부정 모두 다 거꾸로 돌려주는 거야. 그럼 P의 부정은 not P,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Q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으로 써보면 P 또는 Q 이렇게 될 거고 얘의 진리집합 어떻게 돼?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의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아 얘들아. 얘를 부정한 거니까 얘 여집합이 이놈이 되는 거잖아. 그치? 드물어가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렇게 집합이랑 조금 같이 가질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연히 명제가 참이랑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부터 나올 건데 따지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은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오는 명제는 조건을 2개 합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x가 6의 약수이면
x는 3의 약수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이때 얘들아, x는 6의 약수이다. 조건이죠. x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마찬가지로 x는 3의 약수이다. 조건이죠. 이렇게 조건 두 개를 붙이면은 명제가 될 거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 조건을 P 조건이라고 하고 요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하면 기호로는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줄 거야. P이면 Q이다 라고 읽을 거고요. 이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할 거고 뒤에 있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할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냥 용어에 대해 그냥 정의고요. 이때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일단 이 명제 참이야 거짓이야? x가 6의 약수면 3의 약수야? 오,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그런 거 없어. 명제야. 딱 우리가 판단해야 돼. 얘가 얘들아 참이 되려면 이 가정에 들어가는 모든 x들이 모두 결론에 들어가는 x에 다 들어가야 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죠. 근데 지금은 얘들아 당연히 좀 헷갈리는 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할 거냐면 조건이잖아. 그럼 둘 다 진리집합을 쓸 수 있겠죠. 진리집합 써줄 거야. 얘의 진리집합 어떻게 돼? 1, 2, 3, 6이 되죠. 이렇게. 결론의 진리집합 어떻게 돼? 1, 3이 되죠. 이렇게. 이때 얘가 참이 되려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 돼. 근데 지금 어때? 입이 반대로 벌어져 있죠? 그럼 거짓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 x가 6의 배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걸 가정, 뒤에 있는 걸 결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첫 번째 앞에 있는 거에 진리집합을 써주면 어떻게 돼? 6의 배수 6, 12, 18 이런 애들이잖아. 3의 배수는 어떻게 돼? 3, 6, 9, 12 이런 애들을 말하고 있죠. 포함관계가 뒤로 벌어졌지. 요렇게 됐을 때는 참이 되는 거야. 모든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P면 Q이다에 참과 거짓을 따질 때는 진리집합을 가지고 많이 따져주는데 이때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얘들아. 화살표가 혓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그 화살표 가는 방향대로 입이 벌어져야지 참이 되는 거야. 물론 얘들아 얘랑 꼭 포함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포함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거짓이겠지. 무조건 포함관계가 이렇게 뒤로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얘들아? 그 다음에 뭐 반례라는 게 있는데 반례는 쉽게 말해서 거짓이 되는 그런 하나의 예시를 말해. 그럼 얘가 지금 거짓이잖아. 왜? 뭐 때문에 거짓이야? 2랑 6 같은 것 때문에 거짓이잖아. 이런 애들이 반례가 되는 거야. x가 2가 6의 약수인데 3의 약수는 아니잖아. 이런 애들이 반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명제를 우리가 참이나 거짓을 따질 때는 진리집합으로 많이 해주고요. 또는 그냥 반례를 딱 하나만 찾아주면 돼. 예를 들어 이걸 보고서 이거 거짓이야. 왜 그러냐면 2는 6의 약수잖아. 근데 약수 아니지. 그래서 거짓이야. 요렇게 가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반례는 얘는 만족하는데 얘 만족하지 않는 거. 그렇게 반대되는 예시. 그치? 걔네들을 반례라고 한다.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조금만 연습을 좀 해보면 이런 거 볼까? 가정과 결론을 말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앞에 게 가정, 얘가 결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 거짓이야. 반례를 찾아도 되고요. 진리집합을 찾아도 되는데 진리집합을 찾을게. 18의 약수 뭐 있어? 1, 2, 3, 6, 9, 18 이렇게 있죠. 9의 약수는 뭐야? 1, 3, 9 포함관계가 앞으로 있죠. 이렇게 거짓이죠. 얘는요 참이야 거짓이야? 이때는 A는 0이다가 가정, 얘가 결론이 될 거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입니다. 왜 그러냐면
A, B가 0이려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에 둘이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얘도 참이 되겠죠. 그지? 우리 P가 Q에 포함된다라는 말은 이 안에 얘네들이 같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둘이 같아도, 진리집합이 같아도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우리 따져주면 돼. 56번 같은 것도 한번 봐볼까? 두 자연수 x, y에 대해서 가정은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결론은 x 또는 y가 짝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 참이야 거짓이야? 네, 거짓이죠. 얘는 발예를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x 더하기 y가 짝수인데 x 또는 y가 짝수래.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짝수여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x1이고 y3이면 더해서 짝수인데 둘 다 짝수 아니잖아. 이런 애들이 발예가 되겠죠. 이해됐지? 이런 식으로 발예를 찾아줘서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넘어가서 그러면 이것도 좀 보면 모든이나 어떤이는 명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 모든 실수 x제곱은 x에 대해서 이런 명제가 있어. 명제야 얘들아 이거. 이때 요 모든 얘에 대해서 좀 볼 거거든. 모든이라는 말이 있으면 말 그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해야 돼. 참이야 거짓이야 그러면? 거짓이야. 참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는 거죠. 뭐 때문에? 0 때문에. 이렇게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게 있으면 거짓이 되는 애야. 그게 모든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어떤은 있잖아. 모든의 반대라 그랬어. 모든은 얘들아 모든 애들이 다 만족해야 되지. 어떤은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 딱 하나라도 만족하는 애가 있으면 돼.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 되죠. 뭐 때문에? 0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만약에 여기에 모든이 들어와 버리면 참이야 거짓이야? 당연히 거짓이죠. 0 말고는 아무것도 성립하는 게 없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그 역할이 모든과 어떤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냥 한 번만 읽어볼게.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조건 p이다는 그 진리집합이 전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이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이 실수가 전체가 돼야지 참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전체가 아니면 거짓이라는 거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는 그 p, 얘의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야. 공집합이 아니면 참인 거고요. 공집합이면 거짓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거 좀 판단을 하면 되고요. 나와 있죠? 모든에 대해서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에 대한 부정은 모든이다. 요거. 자, 그 다음에 역과 대우가 나오는데 자, 아까 했던 거 좀 써볼까? x가 6의 약수이면 이거 참이었어 거짓이었어? 거짓이었어. 이 명제에 대해서 역하고 대우를 좀 써볼 거거든요. 이 명제를 내가 P이면 Q이다 라고 쓸 거야. 그럼 그때 역은 뭐냐면 얘네들이 자리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되겠죠? 실제로 이 명제를 써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x가 3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이다 가 되겠지.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입니다. 얘의 진리집합 1, 3. 얘의 진리집합 1, 2, 6. 1, 2, 3, 6. 요렇게 입 벌어지잖아. 얘는 참이야. 그럼
그럼 대우는 뭐냐면 자리도 바꿔주고 부정까지 해주는 거야. 그럼 얘를 기호로 쓰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겠죠. 어떻게 될 거냐면 자리 바꿔주고 부정도 해주는 거니까 x가 3의 약수가 아니면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럼 얘 참이야 거짓이야 얘들아? x가 3의 약수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1하고 3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6의 약수가 아니래. 1, 2, 3, 6이 아니야? 거짓이죠. 뭐 때문에? 이 같은 거 계속하고 있는 거. 2는 3의 약수 아니잖아. 근데 6의 약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반례가 있으니까 거짓이 되는 거야. 됐죠? 좀만 연습 좀 해볼게. 요 세 개를 좀 해볼게요. 얘 역하고 대우를 좀 쓸 거야. 일단 얘들아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 거짓이야. 뭐 때문에? 반례? 그치 마이너스 1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럼 얘 역을 쓰면 어떻게 돼?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x 1밖에 없잖아. 그치? 참이야. 대우는 그럼 어떻게 돼? 자리도 바꾸고 부정까지 해주는 거니까 x는 1이 아니면 x제곱은 1이 아니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마이너스 1 같은 것 때문에. 거짓. 자, 또 해볼게요. 요 명제는 일단 참이야 거짓이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려면 둘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맞아 아니야? 맞아요. 참이에요. 마찬가지로 역 써볼게. 역을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0이고 y는 0이면 화살표로 좀 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x랑 y가 둘 다 0이면 당연히 제곱해서 더해도 참이 되겠죠. 0이 되겠죠. 참. 대우 쓸게요. 대우는 그러면 x는 0이 아니거나 이거니까 또는으로 바뀔 거고요. 요렇게 되겠지. 이거이면 얘의 부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다로 가겠죠. 얘의 의미가 뭐야? x가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래. 물론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제곱해서 더한 게 0이 아니다. 맞아 아니야 이거? 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요거까지 좀 해볼게. x 더하기 b가 0보다 크면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다. 맞아.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뭐 때문에? 아니지. 이거는 그냥 a가 0보다 크거나 a가 양수이거나 또는 b가 양수라는 거야. 참이죠 얘들아. 그치? 더해서 양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 그치? 또는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 역을 써볼게. 얘 역은 a가 0보다 크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면 a 더하기 b는 0보다 크다. 양수이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얘는 거짓이야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양수이면 무조건 더해서 양수가 되니? 아니잖아.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더해서 음수 되잖아.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야. 그 다음에 대우를 볼게요. 대우는 자리도 바꿔주고 부정까지 해주는 거야. 자리 바꾼 거에서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 A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이니까 그리고로 바뀔 거고요. B도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A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이거 두 개 그냥 더해주는 거잖아. A랑 B랑 더해주면 최대값이 0이겠죠. 참.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얘들아? 이렇게 따져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왜 다 썼냐면 잘 봐. 너네 원래 명제가 지금 거짓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 다 참이거나 그러니까 둘이 반대 관계니? 원래 명제랑 역관계가
반대 관계야 다? 아니지. 얘가 참일 때 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뭐 얘는 참이고 거짓인데 요런 경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얘네들이 반대 관계다라고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명제랑 역에는 관계가 없어. 얘가 무조건 참이라고 해서 얘가 무조건 거짓이라는 것도 아니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역이 참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보면 얘들아 명제 거짓이야. 여기도 대우 거짓이네. 명제가 거짓, 대우 거짓. 명제 참, 대우 참. 명제 참, 대우 참. 어때 둘이? 같아요. 그래서 원래 명제랑 대우는 같아. 이해됐어? 그래서 가끔 좀 이렇게 어려운 게 있으면은 대우로 바꿔주면 좀 쉽게 풀리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명제랑 대우는 일단 같아요. 그래서 명제랑 역에는 관계가 없지만 이 명제와 대우는 항상 같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요렇게 알고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때 얘들아 잘 봐. 여기에서 P이면 Q이다가 있어. 얘가 참이라는 거는 진리집합의 관계가 요렇게 입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진리집합 P랑 Q의 관계가 같아도 참이 되지 않니? 그래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뭔가 이름을 달아주고 싶은 거야. 오늘 요거까지만 할 거야. 그 이름까지만 할 거야.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고 해. 우리 이 앞에서 사자성어 마냥 네 글자 하나 배웠지? 뭐였어? 앞교디어 하나 배웠잖아? 그런 거 하나 더 할 거야. 뭐냐면요, 얘는 이거만 있으면 다 풀려, 얘들아. 정말이야. 얘는 뭐냐면요.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 요렇게 됩니다. 아, 괜히 지었다. 계속 하던 걸로 해석해. x가 6의 약수이면 x는 3의 배수이다. 요걸 좀 할 거야. 이때 이 앞에 있는 조건을 P, 뒤에 있는 조건을 Q라고 할 거야. 이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또는 Q는 P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는 얘네만 보면 돼. 앞, 뒤 이렇게. 그럼 잘 봐 얘들아. P의 진리집합을 써주면 1, 2, 3, 6이지 이렇게. Q의 진리집합을 써주면 미안 배수 아니고 약수야. 1, 3 요렇게 되죠. 이때 P랑 Q 중에 P가 더 크지.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인데 앞이 더 지금 크지. 그러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에서 보는 거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고 물어봤지. 근데 지금 어때? 둘이? D가 더 크죠. 그러면 충분 조건.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지? 그냥 이게 다야 얘들아. 뭐는 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보면 얘네들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만 보면 돼. 그럼 가끔 얘들아 P랑 Q랑 같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거 뭐가 있지? 딱히 기억이 안 나네. P랑 Q가 같을 수도 있죠. 진리집합이. 그러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지? 얘도 조금만 연습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볼게. 얘가 지금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물어봤잖아. 앞에 거 볼게. P의 진리집합을 써주면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 이렇게 되고 Q의 진리집합은 1, 2, 3, 6 이렇게 되죠. 지금 P가 더 큰 상황이죠. P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물어봤는데 P, 앞에 게 더 크잖아. 앞필이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써주면 돼. 됐죠? 이번엔 P가 정수고 Q가 유리수야.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Q가 더 큰 거죠. 그럼 D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충분 조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치? 우리 이것만 외우면 돼, 얘들아. 앞필, 뒤축. 요거 가지고 문제 풀 거야. 이해됐지? 요렇게까지만 할 겁니다. 이 뒤에 나오는 절대부등식이랑 증명법은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조금 끊어서 갈 거야. 그래서 요렇게 명제, 딱 명제에 관한 것만 좀 할게요. 대표 문제 볼게.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거에 대해서 물어봤네. 명제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럼 1번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얘들아? 이 부등식이잖아. 얘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3x가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대. 아니 크대. 얘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조건이야. 1번이네 다음 답은. 그치? 그냥 쭉 볼게요 얘들아. 6의 약수는 12의 약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그럼 얘 명제고. 얘도 x가 1이면 x 빼기 4는 3이다. 거짓이죠. 명제입니다. 두 자연수 a, b가 홀수이면 a 더하기 b는 짝수이다. 참이죠. 응, 명제. 두 직선이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참이죠. 너네 막곡지가 이렇게 있을 때 막곡지각 크기 항상 같잖아. 그죠? 명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 다음.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 또는 not Q의 부정이래 얘들아. 그럼 얘를 부정을 좀 먼저 해주면 not P 그리고 Q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not P를 좀 써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얘 부정은 부등호가 다 이렇게 반대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끊어서 써야겠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지? 왜 똑같이 썼냐? 이렇게 되지. 크거나 같다. 아니 크다. 이렇게 되겠죠. 등호 붙어 있으니까.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쓸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얘네들이 그리고니까 교집합이죠. 다시 말해서 공통범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얘 그려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공통범위죠. 그리고니까 공통범위는 요렇게 두 개가 나오게 돼.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등호까지 잘 봐줘야 돼. 다음. 전체 집합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저거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네. 일단 전체 집합부터 좀 써주면 1, 2, 3, 4, 6, 12 얘네들만 가지고 놀 거야. 이때 P가 X가 4보다 작은 거고 Q는 요렇게 되네. 그럼 P의 진리집합을 먼저 써주면 어떻게 되는데? 1, 2, 3만 되는 거죠. Q의 진리집합을 써주면 어떻게 되는데? 2, 3, 4, 6 요렇게만 되는 거지.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얘들아.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했어. 그럼 P의 여집합은 1, 2, 3을 제외한 4, 6, 12가 될 거고 2번 Q의 여집합을 말하는 거죠. not Q니까 Q의 여집합은 뭐가 돼? 1, 12 두 개가 되겠네. 3번 볼게요. P 그리고 Q라는 건 P랑 Q의 교집합을 말한다고 했어. 그리고는 얘랑 얘의 교집합 2랑 3이 되겠죠. 이렇게. 4번. not P 또는 Q네. not P는 P의 여집합. Q 또는이니까 합집합으로 가겠죠. 그럼 Q랑 not P의 합집합이네. 모두 다 써주면 2, 3, 4, 6, 12 요렇게. 5번. P 또는 not Q니까 P 또는 not Q 요렇게. 그럼 이번에는 P랑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1, 2, 3, 12 이렇게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4번이 되겠네. 다음. X, Y, Z가 실수일 때 다음 중 명제가 참인 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진리집합을 구하면 요렇게 화살표, 이렇게 입이 벌어져야 된다 그랬어. 일단 볼게요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가 0이면 x는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 방정식이잖아. 인수분해 이거 해주면 어떻게 돼? x에 x 더하기 1은 0이네? 그럼 얘를 만족하는 x값은 0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x가 이거이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 마이너스 1 때문에. 됐어? 그 다음에 x, y, z 순서대로 크면 이거이다 되어 있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맞아. 뭐 때문에? 어떨 때? 맞아. 뭐 얘네가 다 음수일 수 있죠. 뭐 얘네가 다 음수인 건 상관이 없고요. y가 음수일 때 순서가 바뀌죠.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야 거짓이야? 얘 너무 참이죠. 답은 일단 3번. 쭉 읽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양수이면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래. 거짓이지. 뭐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어도,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하나만 0이 아니면은 무조건 양수가 될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얘 거짓이 될 거고, 얘가 말하는 건 뭐야?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거나. 근데 얘가 말하는 건 뭐야? x랑 y가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더 크겠지. 그래서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주면 돼. 3번.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하겠대. 오른쪽 두 집합 PQ가 오른쪽 그림같이 생길 때 P이면 not Q이다가 거짓을 보이는 원소래. 그럼 얘를 진리 집합으로 써주면 요렇게 되는 거지. 얘가 참이려면 요렇게 벌어져야 돼. 근데 얘가 지금 거짓이라는 건 Q의 여집합에 P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 Q의 여집합이 뭔데? 이만큼 아니야?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가 뭔데? Q의 여집합이 지금 요거지. 그래서 지금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지 않잖아. 뭐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B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지. 됐어? 다음.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이때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전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1번부터 볼게 얘들아. 요 그림에서 Q가 P에 들어가니? 관계없죠 얘들아? 내가 알고 있는 관계는 이거밖에 없어. 그럼 Q랑 P에 관한 관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2번 볼게. P랑 Q의 여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네? 우리 여기에서 얘들아 P랑 Q의 여집합이 돼버리면 둘 다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요 방향은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P가 더 크게 될 겁니다. 그치? 3번 볼게. P랑 Q의 교집합에 대해서 물어봤네? P는 얘들아 P의 여집합이 이만큼이니까 P는 이 바깥의 부분이 P겠지 이렇게. 내가 지금 빗금치는 부분. 그럼 이 빗금치는 부분이랑 Q에 대해서 교집합이 생기죠. 그치? 근데 얘 틀렸고 얘들. 4번 볼게요. P랑 Q의 합집합이네. 지금 내가 빗금친 부분이 P의 여집합이야. 얘랑 Q의 합집합을 해버리면 전체가 되는 거 맞지? Q에서 포함 안 된 부분을 모두 다 빗금쳤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됐지? 마찬가지로 P 빼기 Q가 공집합이라는 건 P가 Q에 포함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포함되지 않으니까 5번도 틀린 거죠. 다음.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게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래. P 조건을 먼저 좀 X의 범위를 써주면 X-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고, 그럼 X의 범위는 K 빼기 3보다 크고 K 더하기 3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Q의 범위는 이미 이렇게 나와 있어.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는 건 이런 식으로 포함돼야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얘를 수직선에 그려주면 Q를 먼저 그려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네? 요 주황 색깔 안에 P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P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K 빼기 3이 있어야 되는 거고 6보다 왼쪽에 K 더하기 3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요렇게 돼야 되는 거고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되는 거지. 얘가 더 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K 플러스 3은 6보다 작아야 돼. 마찬가지로 등호 붙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K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넘어가면 요렇게 되겠네요.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 1, 2, 3, 3개.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따지라네. 어떤 거야? 모든에 대한 거죠. 어떤 소수는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어떤이면 딱 하나라도 있으면 돼. 2 있잖아. 소수 중에 2가 짝수가 되니까 참이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참이죠. 모든 애들이 다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3번.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있다. 참이야, 거짓이야? 정말?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요런 거 있지 않니, 얘들아? 제곱하면 뭐야? 4분의 1이잖아. 되는 거죠. 그치? 얘 3인 거야. 2분의 1 성립하잖아. 됐어? 그 다음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 뭐 있는데?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 되네. 뭐 0도 있고. 그죠? 참입니다. 5번.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유리수이다. 일단 거짓이겠죠? 지금 다 앞에 참 나왔으니까. 왜 거짓이야? x에 이런 거. 얘 무리수잖아. 근데 제곱해도 무리수 나오죠? 그치?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렇게. x, y가 실수일 때 그 역이 참인 거 물어봤네? 역을 좀 다 써줄게. 1번부터 보면 x, y가 0이면 x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이거 참이야, 거짓, 얘들아? 거짓이죠. y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거짓이야. 2번. x가 2보다 크면 이거이다. 얘의 범위를 좀 먼저 볼게. 얘 넘어가면 3x가 7보다 큰 거니까 x는 3분의 7보다 크다지. 그럼 이때 얘들아, 얘랑 얘 중에 뭐가 더 범위가 큰 거야?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의 범위가 더 크겠죠. 그럼 우리 이 방향이 이렇게 벌어져야 된다며? 근데 반대로 벌어졌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이렇게. 3번 볼게. x, y가 짝수이면 x랑 y가 모두 짝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둘 중에 하나만 짝수여야 되잖아. 그치? 거짓. 4번. x 더하기 y가 0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양수이면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이다. 거짓이죠. 얘가 5고 y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잖아. 거짓. 5번. 역쓰면 x가 0이고 y가 0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참이죠. 둘 다 0이니까 당연히 절대값에서 더해도 0이 되겠죠. 답은 5번 이렇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저 명제가 참일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네? 잘 봐, 얘들아. A 더하기 B가 4보다 작으면 이것 또는 이거래. 일단 좀 너무 따지기가 어렵잖아. 심지어 얘가 참일 때 K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나오면 우리 얘를 대우를 좀 써줄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또는이면 조금 많이 헷갈리거든. 그래서 얘를 그리고로 좀 바꿔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얘를 대우를 좀 써주면 자리도 바꿔주고 부정해준다 그랬어. 그럼 얘를 먼저 부정해주면 어떻게 돼? A는 K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이면 A 더하기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얘들아, 얘네들을 좀 먼저 봐주면 A의 최소값이 K야. B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K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거이면 얘여야 돼. 그럼 이때 K 마이너스 1은 4보다 어때야겠어? 커야 돼, 작아야 돼? 그치,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치? 아니지. 크거나 같아야죠. 미안. 이런 거에 여기에 이렇게 5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A 더하기 B가 5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어떤 수가 얘들아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수는 당연히 4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죠? 다시 말해서 K-1은 4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따라서 K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그래서 K의 최소값은 5.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세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not P이면 Q이다. 그럼 잘 봐, 얘들아. not P이면 Q이다래. 그 다음에 P이면 not R이다래. 우리 3단 문법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뭐 예를 들어 수학을 잘하면 아니야. 뭐 할까? 좀 마땅한 게 안 떠오르네. 뭐가 있지? 예를 들어 A는 B다. 근데 B면 B는 C다래. 그럼 당연히 얘들아 A는 B고 B는 C다면 A는 C다. 이렇게 되는 게 3단 문법이지. 그럼 잘 봐, 얘들아. 나 P이면 Q이다고 P이면 나다리다야. 나 얘 대우를 좀 써보면 나 Q이면 P다라고 쓸 수 있지 않겠어? 그럼 잘 봐, 이제 화살표가 P에서 연결되지 않니? 그럼 나 이렇게 쓸 수 있겠네? not Q이면 P다고 not R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not Q이면 not R이다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전체를 대우할 수도 있지. 전체를 대우해주면 부정해준 다음에 화살표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러면 R, not P, Q가 돼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문제를 풀 때 화살표 이렇게 딱 2개만 그릴 거야. 이렇게. 여기서 타질 겁니다. 1번 볼게. not Q이면 P이다. not Q이면 P이다. 있지. 그지? 2번 not Q이면 나다리다. 있죠? 3번 R이면 Q이다. 있지? 4번 R이면 not P이다. R이면 not P이다. 있네. 5번 R이면 not Q이다. 없지. R이면 not Q다. 없어. 그럼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 얘도 얘들아 3단 논법인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P라고 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Q라고 해볼게. 그리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을 R이라고 할 거야. 그럼 가족권에서 나오는 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P이면 Q이다죠.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데 not P이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not R이다가 되겠죠. 그럼 얘도 3단 논법으로 이어줄 거면 얘를 좀 대우 써주는 게 좋지 않겠니? 얘 대우 써주면 R이면 P다가 되겠죠. 얘랑 얘랑 연결되지. R이면 P이고 Q이다. 이렇게. 얘를 대우해주면 어떻게 돼? not Q이면 not P이고 not R이다가 되겠죠. 그치? 그 말은 뭐야, 얘들아? 얘가 체육이었어. P가 음악이었고 Q가 미술이었어. 체육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하고 당연히 체육을 좋아하면 미술을 좋아한다는 거겠죠. 반대로 미술을 안 좋아하면 음악을 안 좋아한다는 거고 음악을 안 좋아하면 체육을 안 좋아한다는 거고 미술을 안 좋아하면 체육도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지금 여기에 있나? 얘를 아니면 다 기호로 써도 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P이면 체육을 좋아한다 R이다. 없죠 여기. 그 다음에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 Q이면 체육을 좋아한다 R이다. 없죠 여기.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네. not P이면 미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not Q이다. 없죠. 화살표가 다르지. 그 다음에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Q이다. 있네 여기.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조건과 충분 조건이죠. 딱 요 네 글자로 우리 모두 다 푼다 그랬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으면 좋겠대. 앞필 뒤충이니까 앞이 더 커야 돼. 다시 말해서 P가 더 큰 거를 찾아줄 거야. 됐죠? 이때 얘들아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건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니까 둘이 같으면 또 안 된다는 거야. 1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고 xy가 0이래. 그럼 얘를 만족하는 애들은 x랑 y가 둘 다 0이어야 된다는 거지. 얘는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어야 돼. 그럼 당연히 q가 더 크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충분 조건이 될 거야. 2번 볼게. xy가 이렇게 되고 z는 얘들아 여기에 양수라고 나와 있어. 이거이면 이거이다. 얘네 둘이 어때, 얘들아? 어떤 거야? x랑 y 중에 x가 더 크대. 그럼 얘네만 봐봐. z가 양수인 상태에서 누가 더 큰 거야, 이거? x가 더 크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은 같다는 거죠.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얘는요. xy랑 절대값 xy랑 같대. 그 말은 xy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0도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얘가 말하는 건 뭐야?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대. 그러면 둘이 곱해서 요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둘 다 양수니까. 그러면 둘 중에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얘 0 포함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쭉 볼게, 얘들아. x는 1이래. 얘를 만족하는 거 뭐 있어? 1도 있고 0도 있죠. 얘는 뒤에가 더 큰 거겠지, 이렇게. 얘는 x랑 y가 같고 얘가 말하는 건 뭐야? 절대값 x가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뒤에가 더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자, 계속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올 건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앞필이니까 뒤에가 더 크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래. R이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뒤에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럼 화살표는 얘들아 입이 벌어진 대로 간다 그랬어? 입이 벌어진 대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Q이면 P다가 되는 거고 R이면 Q이다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까 3단 문법 한 것처럼 얘네 둘이 연결되죠. 어떻게 쓸 수 있어? R이면 Q이다. 또 P다로 쓸 수 있는 거지. 한 번 더 대우 써주면 어떻게 돼? not P, not Q, not R이 돼서 요렇게 화살표가 이어지겠죠. 그럼 기억 볼게. P이면 Q이다 없네. 니은 볼게. Q이면 R이다도 없네. 디귿 볼게. R이면 P이다 있죠. 디귿 맞고. not P이면 not Q이다 있죠. 답은 디귿, 리을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진리 집합 PQR을 할 때 항상 옳은 거. 자, 얘도 똑같아. 충분 조건이니까 뒤에가 큰 거고 필요 조건이니까 앞이 더 큰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집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집합으로 쓸게요. Q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R이 Q를 포함하는 거네, 이렇게. 됐지? 이때 항상 옳은 거. 그러면 이제 잘 봐. Q가 P에도 포함되고 R에도 포함된다는 거잖아. 그럼 그림을 그리면 요런 거 아니겠어? 여기 안에 이렇게 Q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됐어? 그럼 요거를 나타내는 거 지금 몇 번이 있을 거냐면 몇 번에 있을까? R이 P랑 Q의 합집합에 포함되는 거 아니죠? 1번부터 볼게. 2번. P랑 Q의 교집합이 R에 포함된다. 맞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두 개만 빨리 풀게요.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 Q가 저렇게 있을 때 필요 조건이 됐으면 좋겠대. 앞이 더 큰 거죠. P의 범위가 더 커야 돼. 그럼 P의 범위를 써주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Q는요? X-7이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아야 되니까 7 빼기 K보다 크고 7 더하기 K보다 작겠죠, 이렇게.
이때 P가 더 커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P에 지금 포함된 잘못 그렸네. 미안.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범위에는 7 더하기 K가 5보다 작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7 마이너스 K가 3보다 크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향색이 더 크면 되니까 등호는 들어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거인 경우, 요거인 경우 두 개 풀어서 공통범위 구해주면 될 겁니다. 공통범위 아니지 미안. 이거 또는 이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거인 경우, 이거인 경우 해서 자연수 K의 값 찾아주면 돼. 요거까지 할게요. 다음 중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쟤를 성립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다시 말해서 얘랑 같은 말인 거 찾아달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왼쪽을 얘들아 좀 정리를 해볼게. 왼쪽을 좀 정리를 해보면 A 합 B가 요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할게. 얘는 A 합 B에서 앞교 뒤 여니까 A 합 B에서 B 빼기 A인 부분을 빼달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림으로 좀 보면 이런 거네. A랑 B의 합집합에서 B 빼기 A는 요 부분이잖아. 그럼 A 합 B 전체에서 비금진 부분을 빼면 얘가 남겠죠? 얘 A네. 왼쪽이 A네 얘들아. 다시 말해서 A 합 B가 A가 나온다는 소리는 뭐야 결국에?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답은 2번 요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됐지?